저희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산 뉴파인 원장을 맡고 있는 송국일 선생님입니다. 저는 조진호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세령 중등팀 팀장입니다. 네, 지금 2026학년도 고교 선택 및 실주 특강 프로그램 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벌써 이제 10월 중순 되고 이제 기말고사 보고 그럴 시기라서 좀 바빠진 시기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회를 좀 준비를 해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 공통과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그냥 직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뉴파인 과학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일정은 저희가 이제 시작은 1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원장님 일정 때문에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뭐 내용은 공통과학 육지특과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징과 내신 대비 방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가 뭐 가끔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관에 대한 뭐 오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많이 듣는 게 학생들한테도 많이 듣는 게 뭐 용산고 학생들만 신경을 쓴다 아니면 용산고 전문학원 느낌? 약간 이런 게 사실 있는데 사실 뭐 저희의 시작을 했을 때 반포 뉴파인에서 이제 용산고반을 꾸려서 시작을 했었고 그 학생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와서 오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용산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매년 학생들의 숫자들에 따라서 이제 그 반의 규모가 달라지긴 하지만 타 과목, 타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뭐 거의 지금 올해 6년째 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원이라고 잠깐 말씀드릴 거고 뭐 이 부분은 저희들 학원에 대한 그냥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설들에 대한 문제 얘기들, 뭐 여기는 이제 지하인데 여기는 이제 교무실하고 자습실 그리고 이제 클리닉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에 이제 저희들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최대한 좀 뭐 학생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들 뭐 1학기 저희들에 대한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학교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재원생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1등급, 2등급 비율도 그렇고 물론 1등급이 과거에 비해서 좀 약간 널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재원생의 비율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심여고 같은 경우 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 재원생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재원생 6명 중에 4명이 1등급인 상황이라서 좀 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잘 케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성과는 저희들 자랑이라 잠깐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성심여고를 제외하고 끝난 상황이에요. 성심여고가 워낙 좀 늦게 봐서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훨씬까지는 아니고 더 좋습니다. 지금 중간 용산고 같은 경우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름대로 학생들이 좀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본 상황이고 이런 거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지난 설명회 때 했던 내용 물론 참석을 안 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교 내신 변화의 핵심 내용은 뭐 이제는 뭐 너무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5등급제로 변화된 어떤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해서 현재는 예전에는 그 표준 편차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과목 평균하고 수강자 수 그리고 원점수만 현재는 표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게 원점수가 표기가 되다 보니까 좀 시험을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한 평균 2.6점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용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통계적인 부분이고 학교에서 내는 어떤 그 시험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상위권과 1등급, 2등급
그 구분하기 위한 어떤 문제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캐치해서 좀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1등급 받기가 좀 수월해졌죠. 아무래도 4%나 10%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지만 1등급과 1등급을 받기가 그만큼 쉬워진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등급의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등급을 받느냐 2등급을 받느냐가 과거에는 사실 학생들이 막 엄청 크리티컬하게 막 느끼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1, 2등급, 특히 2, 3등급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의 어떤 입시적인 부분에서도 2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3등급은 절대 안 돼.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경쟁이 좀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2학년 이후에 과목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절대평가로 되었던 과목들이 전부 다 이제 세분화돼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니까 3학년 1학기까지 굉장히 이제 그 수업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진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들이 나와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특히 이제 그 학생기록부에서 많은 것들이 삭제되면서 채택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너무 막 그 학교 간 선생님들끼리 비교를 하고 학교 간에 비교를 해가지고 혜택을 뭐 잘 써주니 안 써주니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권 목표 학생은 2, 3학년 내신 부담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교육과정이 확인이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중견고를 제외하고는 좀 나머지 학교들은 좀 비슷합니다. 기존과. 근데 중견고는 약간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학점제 자체도 굉장히 다른 학교보다 이제 적은 과목으로 충분히 이제 그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학생들이 뭐 내신이 뭐 1등급 왜냐면 작년에 엄청 겁을 많이 줬거든요. 각종 설명회에서 뭐 2등급 빠지면 뭐 대학을 막 인서울을 못 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 대책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세부능력평가랑 그 세특 상황이 1, 2학기 과목 함수가 과거에 1000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500자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재 내용에 대한 어떤 변별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요새는 그리고 이제 나이스에서 선생님이 작성 보통 하시는데 AI로 그냥 작성하시는 경우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이제 뭐 됐고 예전에는 이제 매년 학기말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혜택이 나온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확인한 학교들도 있는데 뭐 이제 7월달에 바뀌면서 이제 혜택도 이제 학년 말에 전부 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부담감을 좀 경감시켜 주려는 노력인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네, 혜택 영향이 좀 예전보다는 작년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것보다 좀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희대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뭐 경희대가 어떤 학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현재 이제 대학교에서 현재 이제 내신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죄송합니다. 그 최저 학력 기준을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상위 2개 영역 합 5위 내고 의학약학 같은 경우는 상위 3개 영역 합 4니까 거의 뭐 1, 1, 2 이 정도 맞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능은 지금 5등급제가 아니라 현재 9등급제이기 때문에 사실 3합 4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학생들 실제 시험에서. 왜냐하면은 뭐 덜컥 3등급 같은 거 하나 맞아버리면 진짜 물론 뭐 영어 같은 과목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좀 약간 빡빡하게 구성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약간 중요하다기보다 약간 그 요새 이제 관심 갖는 부분인데요. 탐구 교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과목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과거에 절대평가했던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등급하고 A가 있는데 A는 좀 다릅니다. A, B, C는 약간 다른 게 선생님들이 직접 그 난이도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퍼센트가 조금 기존에 1등급이 예를 들어 10%라고 하면 A는 보통 20에서 30% 사이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됐을 때 상대평가랑 선생님들이 결정한 A, B, C, D의 절대평가 기준을 잡아서 그 중에 이제 높은 거를 선택하도록 이제 경희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학기 이후에 학생들이 막 과학 같은 거 막 너무 빡센데 그런 것도 3학년 1학기 때까지 빡빡하게 뭐 수능에도 어차피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나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떤 물론 경희대의 입장이지만 어떤 전체적인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과목들, 1학년 과목이나 2학년 1학기 과목까지는 당연히 지금과 똑같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수능 100% 전형이 여전히 이제 있다. 근데 이제 내신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렇게까지 된다면은 그렇게 뭐 엄청 썩 내신이 영향력 있게 들어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한다는 게 좋은 학교 학생들을 뽑기 위한 수단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경희대 발표는 이제 정시에 반영된 내신이 좀 더 이제 쉽죠.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완화가 되겠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계속 발표할 거거든요, 대학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서울대는 정시를 좀 줄이고 내신 반영을 엄청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 자체도 굉장히 뭐 엄청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의 ABC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 원투 과목이 아무래도 수능에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내신 중요도는 예년보다 당연히 훨씬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세특이 또 줄어들면서 과거에 막 세특과 관련된 이런 그 세특에서 뭐 당락이 결정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약간 좀 완화됐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이 좀 더 예전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기고등학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교육감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지원에서 작성 방법은 크게 엄청 까다롭진 않은데요. 이제 일정은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발표가 돼서 아직 공시는 이제 일정은 발표가 됐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많이 공시는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일정은 이제 12월 3일 이때 2일, 3일 이렇게 발표 이제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거고 이제 입학원서가 이제 작년 기준인데 매년 똑같습니다. 10년째 똑같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원서를 보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작년부터. 근데 요 앞에는 이제 중점학교 그러니까 용산고 같은 경우죠. 과중 같은 걸 지원한 학생들 여기다가 이제 용산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제고이고 자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쓰게 되는 거고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면 뭐 용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일지망교에다가 또 용산고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50%에 나눠서 뽑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역에서 50%를 뽑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러니까 중구 지역이죠. 요 지역에 50%를 뽑고 그다음 나머지 지역에서 50%를 뽑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국제고, 외고, 자사고 이런 학교를 지망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는 요 1단계는 작성하지 못하고 이제 2단계만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원래 1단계 배정에 원래는 이게 전국 단위,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단일학교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여기서도 뭐 작년에도 제가 학생들한테 올해도 조사를 해보면은 뭐 동덕여고나 이런 반포고나 이런 쓴 학생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20%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전체 정원에. 추첨으로 뽑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뭐 인기가 많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적죠. 예를 들면 이대부고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20%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좀 추첨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숫자도 고등학교 수가 적긴 한데 학생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 중부 지역 학교, 그러니까 중부 학교군이 이제 중구랑 용산구랑 이쪽 지역인데 이쪽 지역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적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유치가 좀 어려워서 요거를 규정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중부 학교군은 60%를 전산 추첨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중부 학교는.
중부는 이제 60%가 배정이 되고요. 추가 추첨이 이제 1, 2단계 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자녀 인원에 대해서 3차 추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이제 집 가까운 학교.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뭐 아무데도 안 썼는데 이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신광여고, 특히 이제 신광여고가 그런 일이 좀 있는데 도성여고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집 근처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광여고를 지원하지 않으면 신광여고가 비게 되니까 그러면 그 인원만큼 채우기 위해서 약간 유도리 있게 약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운빨이 좀 있어요. 신광여고 같은 경우는 운이 나쁘면 이제 되기도 하고 운이 나쁘다고 말하기 좀 학교의 입장에서 죄송하지만 예,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운적인 요소가 좀 사실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용산고 같은 어쨌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에서 60%를 뽑고 2차에 40%를 뽑기 때문에 사실 3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근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3차까지 가긴 가는데 어쨌든 3차까지 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집 근처 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아파트는 무슨 중학교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마 3차에서 이제 배정된 학생들의 어떤 특징을 보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원이 100명 정도로 생각을 하면 1단계에서 이제 60명을 뽑게 되고 2단계에서 타학교 그림이 20명입니다. 이 중부 지역 교육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40명을 뽑게 되는데요. 1지방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면 이제 2지방을 뽑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지방학교의 모집정은 초과 시 이제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중경고다. 근데 1차에 지원한 학생 60명이 안 되면 전부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되는 거고 근데 나머지 또 2차에 또 안 되는 학생들이 또 배치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그런 형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지방학교에 모집 배정받지 못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2지망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1지망, 2지망 어떻게 되냐면 1지망에서 다 채워지면 2지망을 안 봐요. 근데 1지망이 안 채워지게 되면 2지망을 한 학생들 중에 또 추첨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3단계 배정은 이쪽 지역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어쨌든 전산 추첨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이제 1, 2단계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통학 편이라든가 학교별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적정 학수 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초등학교군 범위에서 전산 추첨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부교육청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교육청은 다른 지역 교육청과는 다르게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첨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배치를 하겠다는 채우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작성을 예를 들어 이제 중경고를 쓰게 되면은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만약에 중경을 가고 싶은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2단계에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중경을 가고 싶은데 중경 말고 나머지는 성심은 절대 가기 싫다. 근데 중경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별 생각 없이 아무 학교나 이렇게 쓰게 되면은 덜컥 이지망에서 추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지망을 쓸 때 본인이 이제 차선책, 예를 들어 중경아니면 나 성심 여학생 같은 경우는 중경고에 안 가게 되면 성심을 가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중경 성심을 써도 되는데 나 중경 외에 성심은 진짜 가기 싫은데? 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채우는 용도로 쓰면은 이렇게 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용산고를 만약에 나 우산고를 무조건 가려고 그래 또는 중경을 무조건 가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지망에 이제 용산 쓰면 아마 거의 되기는 힘들 거예요. 용산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꽉 차거든요. 오바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래서 1지망에서 거의 대부분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좀 조사를 많이 좀 해봤는데 이제 중경고 같은 경우는 거의 남학생들은 특별한 사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 배정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학생들은 거의 무조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은 썼는데 떨어졌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남학생들은 되는 것 같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되는데 여학생들은 좀 이제 중경하고 성심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중경을 좀 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경이 좀 더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성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지원하면 거의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지원하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보성도 마찬가지고 보성은 학생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보성 같은 경우는 이제 타학교군에서 많이 와요. 타학교군에서 좀 딱 지목을 해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보성이 학교 특색이 과학이랑 수학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성을 가면 좀 많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려해서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이번부터는 용산 요 지역에 있는 학교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고교 선택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실제 이제 고등학교 결정을 할 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지망 쓸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보시면은 학교별 인원수, 교육과정 편제라는 말은 뭐 어떤 과목이 어떻게 깔리는지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또 있고, 왜냐면 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원하는 방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나는 진로가 내 아이 결정이 돼 있다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무슨 과목이 깔려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안 깔려 있어도 케어가 가능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로스가 생겨요. 뭐 다른 학교에 가서 듣게 된다든지 온라인으로 듣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확실하게 이제 스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머님들이 바로바로 확인하기는 또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5등급제로 바뀌었다 보니까 거기서 얻는 또 난이도에 대한 해석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 상위권 프로그램도 얼만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학종 같은 경우에 세특을 어느 식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확정을 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시 제도의 변화 뭐 나의 상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상태고 그 나의 상태가 이 학교랑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목표 학교에서 어느 등급까지 내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개설되어 있나.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정도 체크리스트는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가면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수행평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학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 안전 이런 것들도 사실 어디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산, 뭐 나는 어떤 유형인가, 등급제 했을 때 실제 경쟁력은 어떤가 뭐 통학 시간도 당연히 유의해야 되고 문화, 그리고 이제 진로 지도 가능한 것까지 이 정도까지가 뭐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이 정도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이제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네이버인데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 학교 알림이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학교 알림이의 여기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장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학교를 검색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성심여고를 검색을 한 거거든요. 성심여고를 검색을 하면 여기 성심여고, 뭐 다른 지역에 성심여고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용산고에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이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이 하나 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충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위치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인원수, 그래서 아까 규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도 볼 수가 있어요. 중경고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랑 뭐 1, 2, 3학년 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반이 총 몇 반인지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요 밑에 공시 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교육활동 같은 데 보면은 개설 과목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의 교육 여건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학교 폭력 실태율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왔을 때 뭐 어떻게 처리되는 것까지는 뭐 저도 들어가 봤는데 막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지만 몇 건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정도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이제 교직원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여기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뭐 교직원들은 다 이제 좋은 점수를 주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점수를 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겠죠. 학교에서도 이제 수정을 좀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참고사항으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적나라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는 것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 칸에 보시면은 여기 교과법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비율이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오산고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그러니까 지필이랑 수행이 50대 50이거든요. 보통 학교들이 60대 40이에요. 근데 오산고 같은 경우에 50대 50이에요. 근데 그 50이 말 그대로 그 수행평가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뭐 팀별 활동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과제 잘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50이긴 한데 그거는 중간에 또 서술형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제가 사실 이제 네이버에 실제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시면 뭘 볼 수가 있냐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제 뭐 예를 용산구나 뭐 성심여고든 어떤 학교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어떤 그 과목별로 점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등급을 A 등급이 아니고 이제 상대평가는 이제 1, 2, 3, 4, 5등급이지만 절대평가를 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A, B, C, D 2등급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아이들이 실제 얼만큼이 분포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교에서 이제 보는 것들이 A를 맞은 학생들이 얼만큼 되는지만 봐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학교가 좀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만 있으시면 한 번만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 정도 되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들어가 보고 있는데 들어가서 제가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등급적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1학기, 2학기 다 통틀었을 때 1학기 전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율로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렇게 봤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5가지 앞에 있는 1, 2, 3, 4, 5번은 요 알림이 하나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게 되는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를 미리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내신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거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경고 같은 경우는 인원수입니다.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인원수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율이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이었는데 이번에는 남학생이 조금 더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남학생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학생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남학생은 묵직하게 가는 친구들이 좀 그렇게 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여학생들이 좀 많이 잘하는 편이에요. 중경고는 남학생들도 잘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경고 실제 작년 1학기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총 26문항이 나오고요. 총 50분 동안 진행이 돼요. 이제 그냥 말로만 드리면은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보통 학교들이 50분 동안 2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지금 6문제가 일단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문제 푸는데 2분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대비하는 과정이 사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이 교육 과정이 작년까지도 그랬지만 저희가 이제 수학 작년 같은 경우는 고등수학 상하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경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고등수학 상이 보통 1학기 때 하고 하가 2학기 때 하거든요. 근데 중경고는 고등수학 상하를 같이 시작해요. 1학기 때. 그리고 이어서 2학기에 또 같이 갑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럴 수 없게 지금 나라에서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을 그냥 1학기 때 하고 공통수학 2를 2학기 때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공통수학 1 안에서도 나눠서 가더라고요. 올해도 중경고가. 네, 그래서 중간고사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2학기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눠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랑 섞여가지고 같이 하기가 좀 힘듭니다. 중경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새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기 진도를 나간다. 이게 이제 좀 특별한 부분이고요. 시간이 짧고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어려워서 빨리 풀어내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행중도 낮은 학생들도 이게 좀 이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한 친구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친구들은 원래 잘하지만 잘 못하는 친구들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분명하게 중경고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문항보다는 기본 유형을 확실히 반복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네, 어렵습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인 거고, 저희들의 판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쉽다 이런 얘기지. 실제 학생들은 물론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뭐 90점, 100점, 80점 후반대 이렇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급 학생들의 점수가 대부분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실수를 몇 개 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마냥 어렵지는 쉽진 않았는데, 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급으로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중경에 분포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남학생들 중에 수학 1등급 비율이 과거에는 거의 1명, 2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는 남학생이에요. 그래서 남학생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저희들이 뭐 쉽다, 뭐 괜찮다, 할만하다,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들의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쉽다, 괜찮다라는 거지, 실제로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경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산고에서 한 뭐 2등급 정도 맞을 수 있는 정도 레벨의 학생들, 그러니까 2등급 뭐 상위권, 용산고에서 상위권 한 20%, 15%이 정도 학생들이 풀면 실수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압박은 좀 달라가지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여기 나온 거는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진짜 많이 쉬웠어요.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 상문항이 없죠. 그래서 100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그래서 중간고사가 95.8이었습니다. 1등급 컷이. 그 1등급 지금 말씀드린 게 5등급제잖아요.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애들의 제일 마지막 점수가 95.8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내고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때 이제 이 정도만 생각했을 때는 아까 그 되게 뭐 좀 잘못한 친구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원에서 시키는 거 정도에 대한 것만 잘 돼 있으면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이제 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말이랑 이번에 2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상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 됐고, 이 난이도도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기본 유형이 진짜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스타일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심여고입니다.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뭐 인원수 같은 경우는 사실 100명이 조금 넘긴 해요. 근데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조금씩 줄긴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재작년 같은 경우는 140명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아마 전화가 가고 남은 친구들일 텐데 이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110명까지. 그 다음에 성심여고, 아까 말씀드린 그 20문항이 50분 보는 학교고요. 이 학교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쉬웠는데 올해부터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난이도를 조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평이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그 워크북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마플 시너지, 뭐 요 정도의 난이도까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 라인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원 워크북에 대한 얘기가.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노력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경고랑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는 좀 특이한 게, 이따가 시험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문제가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많으면 한 장에 5문제, 6문제 정도 있는데,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한쪽에 뭐 많으면 10개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쪽수가 3쪽이에요. 다른 뭐 용산고 같은 경우만 해도 10몇 쪽이 넘어가거든요, 시험지가. 근데 대신에 이 학교는 그 뒷면을 아예 백지로 줍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놓고 풀어라. 이렇게 이제 좀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30점 만점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원래 우리가 100점 만점을 하고 나서 환산을 30%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학교는 그냥 이하 처음부터 그냥 30점 만점으로 아예 100점을 확인을 해버려요. 다 맞으면 3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24점이다. 그러면 6점 까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100점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뭐 3분의 7을 곱한다면 2배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3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배인가 3배. 그래서 한 20점 깎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안정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팩트로 이제 알려드리죠. 어머님들한테 발송할 때도 30점 만점으로 저희가 시험을 보지만 100점 만점으로
옆에다 같이 기재를 해놓습니다. 어머님들 체감을 좀 하실 수 있게. 그리고 기초가 부족한 것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중경이랑 똑같이. 그리고 서답형 비중이 많이 높아요. 이번에 50대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객관식이랑 서술형 비율이.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떨 땐 14점 16점이고 어떨 땐 13점 17점, 어떨 땐 15점 15점. 이게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는데 거의 5대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서술형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애들이 서술하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얘네가 좀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런 순서에 가면은 얘가 돼지 정도까지만 써줘도 되긴 되는데 이제 점수 배점은 높다. 그래서 서술형이 좀 투자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수랑 이렇고요. 난이도 상문제는 2문제 정도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핵심 유형 반복 및 숙달이 절대적이고, 상위권, 근데 여기 이 성심도 사실은 저희 탑급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차피 이제 따놓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10%니까 예를 들어서 110명이면 한 11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2등급에서 1등급 넘어가려는 싸움들이 좀 치열하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성여고고요. 보성여고도 지금 보시면은 보니까 좀 여기는 이제는 구분이 아예 다 없으니까 어느 학교들은 여기는 103명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게. 아까 그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수학이랑 과학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이제 보성여고에서 이렇게 이제 눈으로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모의고사 기출로 변형된 문항들이 좀 까다롭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수정돼야 되는 선택형이 14문제고 단답형이 5개고 14, 5, 2. 근데 이게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 학교에서 용산고를 제외하고는 좀 용산고, 오산고 남학교 2개를 제외하고는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고, 실제 1컷도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59점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상위권 학생들도 70점 겨우 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특히 이제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 4문제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되게 쉽게 주고 2개 정도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게 주는 편인데, 이 학교는 단답형이 4개, 단답형 한 문제 빼고 다 어려워서 학생들이 딱 채점하면은 기본적으로 단답형 3개, 서술형 1개 틀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한 25점, 30점 날아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객관식에서 한 3-4문제 어렵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찍어서 잘 맞추면 등급이 1등급이 되고, 이런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보성여고 과거 전에 있던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봐도 좀 어느 정도 학생들을 공부시키려는 좀 2학년 올라가도 꽤 이렇게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좀 과학도 학생들이 문항수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라서 보성여고는 약간 그런 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어느 정도 이제 수학과학이 되면은 그만큼 성적 받기가 쉽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학생 숫자가 적긴 하지만 이제 2등급 다른 학교들도 그렇죠. 보성여고가 특히 2등급까지는 따기가 너무 편한 이런 학교라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강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좀 한두 명씩 많이 넘어요. 특히 이제 서초나 이쪽 지역에서 전학 이쪽으로 이제 일지망 서서 오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저 위쪽에 이제 성동구라든가 이쪽에서 좀 구는 다르지만 그쪽에서 지원해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 꽤 많은 학생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성심 같은 경우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한두 개 정도 실수해버리면 2등급을 받을 확률들이 생기는데, 보성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서는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하다는 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2등급이라는 게 9등급제 2등급인가요? 5등급제 2등급인가요? 5등급제, 지금 계속 제가 만약에 9등급제가 필요하면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문제만 보셔도 다른 데는 2개 연계였잖아요. 여기는 지금 6개고, 중문제도 사실은 중난이도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난이도지 어느 정도 계속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요 중상 난이도 합하면 거의 한 6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0% 가까이 넘으니까 좀 그냥 기본 문제를 막 풀이한 거로 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변형한 문제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더 정확한 건 이제 정확한 개념에서
이 정확히님이 아니다 보면은 함정이 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 실제 그 보성여고 시험지를 보면은 되게 문제를 생각하고 잘 내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시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가 사실은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좀 오는데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선생님 실제로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산고입니다. 오산고도 지금 인원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과대반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의미 없는 이제 123명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인원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22문항이 오신 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학교로 쳤을 때 보성여고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남학교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서술형에서 나오고요. 여기 단답형 3문항, 서술형 2문항 중에 단답형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그 유형의 마지막 문제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뭐 등급을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지금 1컷이 69, 그래서 평균이 38.8입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좀 어렵게 냈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여기도 약간 꼬아서 낸 부분들도 확실히 있고 변형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심화문항 여기 써있죠. 그래서 이제 단3 여기 서술형 2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여기까지 맞추면 이제 1등급의 거의 이제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못 풀어도 이 보시면 점수가 69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써있는 게 뭐냐면 안 썼구나. 그 전략이 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 문제 버릴 거야. 그럼 어디까지 꼭 맞춰야 돼. 이런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 그건 보성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항 순서, 여기 학교 또 보통 이제 난이도 순서로 이제 배정이 돼 있거든요, 문제들이. 근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단원별로 배정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은 먼저 다 나오고,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또 그 다음 2단이 또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스타일을 적응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문항, 7문항, 9문항 좀 많이 있죠. 상위 등급 받으려면 전략이 좀 필요하다. 모든 문항을 맞지 않아도 되니 요것만은 맞추자 어디까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부족해요. 실제로 보면은 마지막 문제를 그냥 버리고 시작하니까 끝까지 못 보고 끝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점 가령 높은 문항 제외하고는 좀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이 실제로 시험을 연습하면서 좀 충족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전 연습을.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기부 프로그램은 실제 세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만 써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중형고도 아카데미들이 있고,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학원을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감 없이 그냥 갔다 와라,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할 정도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택을 잘 챙겨야 되고요. 성심여고도 있고, 여기 멘토링은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학생들이 자기 좀 약한 친구들을 선택해서 멘토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돼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아까 그 알림이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은 한 번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쭉 뜨니까 공지사항 같은데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교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은 영상물은 잠깐 넣어놨지만 여기는 이제 14문항이고요. 상물이 되고 여기 프린트 연기가 있고, 중경여고 같은 경우는 기본 유형 반복 우선이 필요하고요. 실수 방지 훈련해야 되고, 성심여고 같은 경우도 마침 거의 비슷합니다. 배점이 높은 게 좀 특징이죠. 그다음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중킬러급 문항이 출제가 되고 실전 훈련이 필수다. 오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난이도가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또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고나 성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갈 때 반배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수련을 그걸로 가늠하는 것도 있고, 실제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걸 가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난이도 설정하는 게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매년마다 다를 텐데 보통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1등을 만정적으로 받으려면은 정확하게 풀어내는 어떤 피지컬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도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겠죠. 용산고, 오산고 다 마찬 구성까지. 기본적으로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한 게, 중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 성적이 확 벌어지는데 간극 입장 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간극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다 문제를 다 풀어요. 소문제를
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부터까지 다 완주를 하고 그 중에 뭐 틀리거나 하고 이러는 경우인데 그런 거에 학생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초 올라서 시험을 보면은 학생들이 다 풀려고 내요 문제를. 그래서 객관식 풀다가 서술형 못 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 실전 시험에서 굉장히 뭐 물론 그렇게 연습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시험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학생들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 고등학교 시험은 중등 시험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 돼서 수학 시험을 저희가 이제 봤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쉬워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게 1학년 1학기에는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1학기,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근데 뭐 선생님들끼리 다 그런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험 쉽다고 해서 그러니까 5등급제라고 해서 시험을 쉽게 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시험이 쉬워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 타과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성심여고나 보성여고나 이런 학생들을 봤을 때 뭐 국어나 영어 시험 난이도를 제가 굉장히 막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특히 성심 같은 경우는 영어랑 국어가 어렵기로 되게 소문난 학교였는데 사실 올해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중경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어나 이런 과목들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신 따기 상당히 어렵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학생들 보니까 좀 쉽게 출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좀 다과목은 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는데 그 수학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보면 과학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틀려요. 근데 수학은 뭐 70점 초반 이렇게 맞으면 수고해서 잘했어. 기말할 때 잘해보자. 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서 그래서 내신을 위한 필수 문항은 아까 이제 쭉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저희들의 나름의 분석인데 학교에서 변별력을 위해서 만드는 문항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1학기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본 결과 이제 모의고사 문항인 거죠. 모의고사 문항들 선생님들이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기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 문항들을 굉장히 막 주로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중경고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문항에서 굉장히 거의 몰빵해서 출제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교사형 자료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쭉 내거든요.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미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학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학교 분위기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용산고는 상위권이 많고 이게 경쟁이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서 오다 보니까 그다음 진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것 이제 포함이 되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심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이 막 우러러보는 정도로 좀 그런 분위기가 되게 잘 돼 있긴 합니다. 중경고 같은 경우는 기본기 반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착실한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들도 그렇고 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타과목 선생님들도 그런데 중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기 타지 않고 자기가 좀 직진적으로 잘 갈 수 있는 학생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다 하고 있거든요. 성심여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좀 서술이나 이런 발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하면 될 것 같고 보성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되고 실전 방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약간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유연함이 조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신도 내신이지만 그 내신에 필요한 모의고사를 알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상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게 되게 크죠. 약간 전략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타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상위권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구조긴 하다. 지금 특히나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 보니까 가능할 수 있다. 전략만 잘 세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에도 다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면 어떻게 하면 좋지에 대한 걸 그래도 조금 세분화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계획이 뚜렷한 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중경의 성심을 좀 추천을 하고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감각적으로 좀 해결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좀 풀이에 대해서 자신감 있으니까 보성이랑 용산 이렇게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랑 표현에 관련돼서는 좀 오산, 성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 관련된 부분들이죠. 뭐
그 다음에 기초 단단히는 아까 제일 처음이랑 같은 성심이랑 그 중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실 그 두 번째, 다섯 번째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냥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요 정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알차는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갖고 갈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근데 막 너무 아직은 잘하지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걸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자사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사고는 한 타지요. 그거에 대해서 뭐 워낙. 근데 이제 이런 기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기준, 그러니까 뭐 우리 공부 안 하니까 거기 가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반포에 있을 때 용산고 학생들, 용강중 학생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예. 적응을 못한다 이런 거는 잘 적응하죠, 학교에서는. 근데 성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특히 많이 봤어요. 특히 1등급 5등급제니까 이제 할만하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게, 정말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반포고 같은 경우는 9월 모의고사 때, 반포고를 예를 들면 9월 모의고사 때 수학 100점이 30명이에요. 근데 9월 모의고사 때 중경고는 수학 90점 넣는 학생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약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가서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에 학생들의 멘탈이 갈리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중경고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이제 물론 뭐 자사고, 그러니까 뭐 일반 뭐 전사고를 떨어져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 자사고를 선택 안 하고 오는 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택한 학생들도 상당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학생이 좋냐면 정시형 학생, 그러니까 국영수는 엄청 강한데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어차피 중경고에 있으나 뭐 다른 데 있으나 나머지 암기 과목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성적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학생들. 근데 국영수는 굉장히 강하고 이제 좀 약간 치마가 좀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편할 수가 있죠. 국영 정면은 좀 기본되고, 그리고 이제 좀 멘탈이 좀 강해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서 사실 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서 좀 멘탈이 좀 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잠깐적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2024년 9월 모의고사 학급별 등급 비교를 보시면은 비고는 100점이 51명, 이게 작년 거거든요. 좀 쉬웠어요. 반포고죠. 네. 그래서 반포가 아니라 세화고죠. 네. 100점이 51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점이 51명 나오니까 세화고 같은 경우는 과거 기준으로 내신 7등급이 수학 1등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사실 그런 수학과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자체도 이제 좀 빡빡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교육과정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교육과정에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드린 겁니다. 거의 특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개설된 것도 거의 똑같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기준은 이런데 나머지 학교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이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이제 수학 못하니까, 어차피 내신 못하니까 정시로 잘하면 되겠지, 이런 거는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우리 학생이 조금 약간 공부를 좀 성취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좀 안정적인 내신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가지고 좀 학생이 노력하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 그게 좀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서 뭐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가면 그 분위기에 공부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감, 당연히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보다는 좀 현재 학생의 상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학업 수학 능력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수학 얼마만큼 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조금 뒤에 더 하면 30분 이상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진행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만 저희가 쉬고.
네,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억지로 안 돼. 그 Q&A는 끝나고 나서 한 번에